자, 일단 기출문제 분석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목적은 지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앞서 우리 분석을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하고 요런 게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흐름이죠.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미 기출제 됐으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구나. 이해하시겠죠? 설계 출제됐던, 점검에 출제됐던 비슷하게 관계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거는 열외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자료가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하고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정도에 가면, 시험치기 적어도 한 달 전 정도가 되면 추가로 제가 내드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희사성이 있거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좀 함께 좀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오늘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양 줄이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마지막에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이제 지금 뭐를 못하는 소화는 못 시켜요. 그러니까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 그는 누구만 가능한가요? 고수들만 가능해요, 고수. 지금 당장 합격해도 이제 이상이 없을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 자료가 있어도, 요거는 내가 공부한 거, 안 한 거, 공부한 거, 안 한 거, 바로바로 이제 추려내서, 요거는 끄집어낼 수 있네, 라는 능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요. 근데 사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것만 충실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학원 자료라든가 기타 자료 다 모아본들 의미 없습니다.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는 완전 쓰레기에 이제 다름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현재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위시가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이제 기술 기준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회, 21회, 22회 이렇게 되죠. 가스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탐지부 설치 위치. 자, 그러니까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열외 맞습니까? 그죠? 예, 열외잖아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옥내서 하전입니다. 확대감 공식 분기관이 있고 유량 공식 유도 있고 내한 내열 전선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관계되는 게 내한 내열 전선의 성능, 이런 분들이죠. 이번에 개정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송용 합성 수지관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옥내사전, 방수량, 유속 계산, 공동현상 발생하지 최소 압력이래. 주로 이제 설계와 관계되는 건데, 합성 수지관 열애 맞나요? 그죠? 송용 합성 수지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작습니다. 그죠? 현저히 작습니다. 그리고 압력수조 설치하는 것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압력수조 출제될 가능성 현저히 이제 떨어지게 되네요. 나머지도 있죠. 압력수조 외에 우리가 옥상수조도 있었습니다. 그죠? 가압수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었고, 스프링클러, 개폐밸브 작동 스위치, 그리고 충합부분 설치, 템퍼 스위치 설치 기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한 2번째 정도 되죠. 비교적 최근에 한 2번 정도 출제된 게, 한 번은 우리 연결 송수관에서 출제가 됐고, 또 한 번은 지금 어떻게 스프링클러에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출제 가능성 아주 작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기타 등등 출제는 없네요. 그냥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보시면, 상소직기량기 캐비닛형 가압송장치 설치할 수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압수 방식의 배관 밸브 등의 이제 설치 순서 및 도시기호, 간이 해대, 급수관, 구경, 요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소직기는 캐비닛형 가압송장치 설치할 수 없는 대상물이라고 표현돼. 이거 결국 뭐예요? 5개의 간이에 대해서 20분짜리 맞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간의 헤드수의 급수간의 구경, 이런 것도 출제된 이력들도 있고, 그리고 천장의 높이와 기울기, 가지고 가는 사이의 거리. 자, ADD, RDD는 뭐 사실 계산 문제니까 그랬는데, 요 부분은 지금 우리 화재 조기 진압용 가보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구조죠, 구조.
그죠? 구조가 가장 특색이 있는 부분이 요거 이제 쓰라라고 이제 해가지고 출제가 됐기 때문에 화재 중지 잠룡에서는 구조는 일단 열애가 되는 그런 상태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물론 뭐 기타 등등 없고 미분모에서는 저압, 중압, 고압 이렇게 해가지고 언급이 지금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포는 뭐 주로 계산 문제죠. 사실상 포는 점검에서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저 이때까지 대부분 어디에 출제가 됐습니까? 설계미 시공에 이제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죠? 어느 부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또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형태로 본다면 어느 부분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관리사의 업무하고 이제 주로 관계되는 부분들이 늘상 하는 것들 한 가지가 헤드 있다 없다. 그러면 헤드 수평 거리가 어떻고 헤드 배치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고정포 방출구 5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해라 뭐 이런 부분들 혹시나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점검 행위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압축 공기포 같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눈에 조금 이제 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 설계미 시공에 사실은 가까운 부분들이고 혹시나 모르죠. 뭐 특수관물이나 그 밖에 것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나있는 부분 계산 문제로 출제하기 조금 애매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 있죠. 뭐 2리터가 어떻고 3리터 버분이 어떻고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국소 방출 방식이 있잖아요. 면적 방식으로 하는 거. 계산 문제를 만들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팽창비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했는데 분쇄대 설치에 4가지 설계형도 이렇게 했는데 분쇄대 설치에는 벌써 지금 얘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됩니다. 두 번째도 확실하고 세 번째인지 이제 두 번째인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 벌써 이제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우리 가스계에서 가장 점검 행위하고 관계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점검 행위하고 관계됩니까? 이 앞전에 이제 출제돼서 이게 도대체 출제된단 말이가 하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관계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앞서 출제됐었던 이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액화가스 레벨 메타 맞습니까? 그죠? 약재량이 얼마 있는가 확인하는 그 점검 행위하고 관계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준하고 관계없는데 결국은 그런 행위들이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저장용기 설치 장소부터 저장용기 설치 기준까지죠. 그죠? 거기는 오롯이 어디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까? 거기 가면 충전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 쭉 날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드 설치에도 점검이라는 형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 부분들도 있죠. 우리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이후로 가 보게 되면은 우리 약재 구하고 약재 계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있는 부분들이 가스계 공통으로 음연경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국소 방출 방식은 어떻게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계구의 위치가 어떻고 뭐 이런 분들 우리 기억납니까? 과폐출구는 뭐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뭐 내용 자체는 이제 크게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동 폐쇄 장치까지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점검 행위하고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되잖아요. 방송에 따른 경보도 할 수 있고 뭐 기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가보게 되면 어디 있어요? 하루에 환불하고 불활성 기체 부분들이 이미 계산 문제로도 나왔던 게 저장 용기를 어떻게 해요? 교체하거나 확인해야 되는 거 5%가 어떻고 10%가 어떻고 맞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계산하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할로겐화물 불활성 기체라든가 이런 분들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굳이 언급 없는데 할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산탄소에서 조금 더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게 결국은 우리 기동이죠. 기동 방법은 전기식, 기계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스 압력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이고, 맞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기동 용기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어? 이산탄소에는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질소등, 비활성 기체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6.0 메가파스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점검 행위 중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계산에 이제 범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 자, 여기서 가스계, 약간 약간 실무적인 문제랑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은 솔리노이드 밸브가 기동합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가스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수계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아니더라도 일체금방 밸브라든가 프렉션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솔리노이드 밸브 기동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기동해요? 어떻게 기동하죠? 자, 전투지 미만에서 제가 피를 토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자, 자동 기동, 수동 기동, 원격 기동.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해주면 된다. 자동 기동은 감지기의 감지기비 동작시키는 거, 수동 기동 어떻게 수동 조작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밸브를 사용하면 긴급 해제 밸브. 가스는 어떻게 해요? 솔리노이드 밸브의 안전 클립 제거해서 솔리노이드 밸브에 어떻게 딱 푸시 버튼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원격 기동은 어디에서? 제반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제반에서 동작 시험을 할 수 있었죠. A 감지기 동작, B 감지기 동작. 맞습니까? 그런 형태의 것들. 그래서 이게 가스계가 됐던 수계가 됐던 솔리노이드 기동은 출제가 된 이력이 없는데 아주 중요하다. 언젠가는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번일 수도 있고, 이번에 아니면 언제? 다음일 수도 있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방 안전한 교재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거가 있으면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다라는 거. 자, 기타 한론 보면은 충전비에 따른 약재량 저장, 용기수, 비체적 약재 농도 계산,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리고 할로겐 암물,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이렇게 해서 I700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역 방출 시 안전조치 3가지, 뭐 그리고 확식이 어떻게 되냐. 그래, 블렌드의 저장, 약재량 저장 교체 기준. 저장 교체 기준은 뭐 언급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약간의 계산 문제 느낌은 줄 수는 있죠. 간단한 계산 문제 형태가 되게 되니까. 그리고 분말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참 계륵입니다. 계륵. 하기도 버리기도 참 애매한. 근데 가스계 범죄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외수 화전 내용 있나요? 옥외수 화전 내용이 있을 거 뭐 있습니까? 예전에 출제됐던 게, 아주 오래 출제됐던 게 어떤 거 출제된 이력이 있었어요. 딱 2번 출제됐습니다. 한 번은 개통도, 부합 흡입 방식, 정합 흡입 방식, 그 구분해가 개통도 하는 거 한 가지, 그거 하나 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수계사 설비 공통인데 표지 관련한 거, 요 2가지 다 대체하게 거의 점검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설경, 하나는 점검 이렇게 되든지. 근데 거의 이제 점검에 준하는 내용. 그러니까 부합 흡입 방식과 정합 흡입 방식은 뭐예요? 부합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만드는 흡입을 어떻게 했을 때 펌프처럼 요렇게 했었을 때 부합 흡입 방식이고, 그렇지 않고 수조가 어디에 옆에 있어 바로 흡입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해요? 정합 흡입 방식이었죠. 개통도 그리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지, 각종 표지 해가지고 확인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외 부분들로서 보면 남아 있는 게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옥외 소화전 특징이 뭡니까? 수동 기동 가능하죠. 그 수동기동 대상이 지금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죠? 옥내사전은 다르잖아요. 학교 공장 창고에서 조금 7가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옥외사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옥내하고 옥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소화전 함 배치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11개면 어떻고, 그죠? 뭐 31개면 어떻고, 뭐 이런 기준이 딱 그거 2가지 말고는 특별할 거 없습니다. 옥상수조 있었습니까? 옥외사전, 옥상수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없죠? 그죠? 없는 거 맞죠? 옥상수조 없는 거 맞죠? 기준 자체가 없는 거 맞죠? 그죠? 우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보, 비상방송 뭐 이렇게 해서 발신기 설치 기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발신기 설치가 여기 출제된 거 있고 도로터널에서 한 15년가량에 출제된 이력도 있거든요. 발신기는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발신기가 부가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설치 기준 언급되어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스프링클러도 있어요. 그리고 포도 들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자탐도 있어요. 발신기 설치 기준이. 각각 있는데 자탐에 가보게 되면 발신기 설치 기준은 대형 공간에 설치를 하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신기 설치 기준은 거의 출제될 확률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숨어 있는 아니면 노출돼 있는데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배선이죠. 배선. 그죠? 배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까? 배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기준이 돼 있었어요? 하나의 층에 화재가 발생해도 다른 층에 어떻게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국에 이슈화 되고 개정은 안 되는데 그게 전국에 이슈가 되면서 이번에 뭐의 배경이 됐습니까? 자동차 탐지 설비 수신기 설치 기준이 바뀌는 배경이 됐죠. 이것 때문에 시끄럽죠. 자, 그러면 비상경보가 설비가 되든 아니면 비상경보 설비는 3가지거든요. 기준이. 근데 비상방송은 4가지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든 4가지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정의에서 기존에 없었던 유선식, 무선식 이런 표현들하고 몇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인트로 조금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1점짜리 뭐 이렇게 출제될 것들이지만 아깝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그런 것들. 그건 자탐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출제됩니다. 그죠? 자탐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별표 1의 건조실, 살균실 정선의 열감지기 3가지, 종단장 설치기는 3가지, 축전 정량 계산, 전선 난면적, 그래 종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 타임차트, 회로 명칭, 제어로 완성, 요렇게 해서 요때는 이제 거의 기사가 이제 포인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변경역수 감지기 종류별 수량, 경보자는 층, 배선, 내역 및 가닥수, 그리고 Y델타, 스타델타 기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어회로 사용일 스타델타 유도 과정. 전동기가 델타 결선으로 운전 시 접는게는 램프, DHR의 명칭과 역할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국은 요거는 뭐를 출제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뭘 출제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 왜냐면 요거 때문에 저는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표현이 요렇게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제가 봤었을 때 우리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접점이 여자되고 소자되고 A 접점, B 접점 이렇게 해서 전투 준비반을 했죠. 그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한번 언급될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력제반하고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관계되거든요. 동력제반하고 결선하는 방법 이런 분들이 되는데 동력제반이 이미 출제된 부분은 어떤 거 이상이 있을 때 뭐가 문제냐 그거 출제 한번 됐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스타델타 결선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것들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동력제반에서 어떻게 해요? A 접점이 어떻고 B 접점이 어떻고 이게 여자되고 소자되고 맞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 남았죠. 그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땐 그거 출제 가능한데요. 충분히 출제 가능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1만 있습니까? 별표 2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별표 1, 별표 2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쟤는 단편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즉, 그러면 자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자탐을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부분이 출제될 수 있는지. 경계구역은 말할 게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정의에서 몇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신기 설치 기준 개정됐습니다. 8가지에서 9가지 개정됐습니다. 근데 9가지 개정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개정된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층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게 단락이나 이런 거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다른 층에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배선상의 유한 조치를 해라. 이게 개정이 된 거죠. 이게 수신기 설치 기준이죠.
그죠? 근데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배선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선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배선에 퓨즈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라인에 설치한다, 라인 퓨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퓨즈를 설치해야 된다. 그 내용이 나중에 간선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 맞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중계기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신기, 그러니까 감지기 설치 높이에 따른 감지기 출제 한 번도 없었죠. 그저 자탐에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열전대, 열반도체 출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화격제 불꽃 분리 반전흡입을 이렇게 해서 불꽃 감지하고 공기편 감지기 설치하는 거 출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나요? 출제 한 번도 안 된 것만 보자고요. 그리고 감지기 설치제 출제 없었습니다. 그죠? 한 번도 없었죠. 그죠?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출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제일 까다롭고 제일 암기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별표 1, 별표 2 얘네들이죠. 그죠? 얘네들이죠. 요게 지금 읊어드린 게 이게 자탐에서는 다 거의 단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출제 안 되거나 하는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있죠. 뭐 연기 감지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연기 감지 일부 출제됐죠. 설치 장소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되고 설치 기준은 출제가 안 됐죠. 연기 감지기 이런 것들. 그죠?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인데 자, 그런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합시다. 비화제보. 소방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비화제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화제보 관련한 기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그래 40제곱미터 이하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표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 치러 가야 되겠어요. 내가 이래 헬퍼갖고. 바로 나야지, 이제. 그죠? 그게 지금 뭐예요? 비화제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뭐 쓰면 안 된다. 축격경 감지기에 축격경 수신기 쓰면 안 된다. 그런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나 있는 기준들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거. 자, 그래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자, 그렇게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자, 자동의 속보 설비 있습니다. 자동의 속보 설비는 현재 어떤 상태다? 자, 동작하는 거 있거든요. 고장 진단에 보면 자동의 속보 설비가 동작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는데, 기준입니다. 기준, 요렇게 동작해라 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나 정도는 보고 가십시오. 근데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점이 뭔지 아시냐고요, 혹시? 그래서 자동의 속보 설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지금 뭐냐면 금방 했던 비화제보에 의한 소방서에 자동으로 속보되죠. 자동 속보. 그러니까 우리가 급격하게 자동화 속보 설비가 늘었습니다. 언제 늘었냐면 우리 해운대 우신골드빌 화재 발생을 하면서 고층 건축물에는 어떤 자동화 속보 설비를 의무화했는데 이게 고층 건축물에서 이걸 연동을 풀어놓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지기가 너무 오동작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소방서가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서 속보 설비에 의해 신고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게 비화제보의 폐단이죠. 그죠? 그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속보 설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자, 예를 들어서 소방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 속보 설비 이런 거 핸들링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 있는 문제점들이 그런 거니까 속보기 없애고 나니까 이제 신고 건수가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속보, 이제 그거 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가는 겁니다. 누진 무기 많지 않습니다. 설치 방법, 배가 출제는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대상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피단기구가 좀 뜸합니다. 한참 출제되다가 조금 뜸합니다. 피단기구 가능성이 있죠?
그죠?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봐두셔야 되는데 힘든 게 뭐냐면 별표입니다. 별표인데 별표에서 네 번째는 그 밖에 것은 한번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됐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밖에 것을 열애로 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기는 좀 애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는 좀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다각도로 좀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언급됐듯이 그 밖에 그 대가 출제됐던 게 계산 문제로 그렇게 출제가 된 바 있죠. 요렇게 업무시설의 면적이 얼마가 되고 피난기구가 몇 개냐, 그러면 그 층에 몇 개 설치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근데 조건으로 우리 어떻게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 노대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었었죠. 외기에 근데 오픈되어 있는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대, 이런 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출제가 안 된 지 조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참 출제가 조금씩 됐어요. 조금씩 되다가 지금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이런 분도 확률이 높은 부분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인명무적이고 양이 작죠. 근데 출제가 한 번 됐었습니다.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고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기본적인 설치 대상 사실은 같이 언급돼야 되는데 그 설치 대상이 사실은 그 대상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인명구조기구 표로 정리돼 있죠. 예전에 별표였는데 지금 표로 정리돼서 기술진에 도입된 그게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도등 자 보시면 기타 등등 내용 없다가 삼선식 배선 점등하는 경우 5가지 해가지고 예전에 출제된 바 있는 형태입니다. 이슈는 뭡니까? 유도등에서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어떤 게 이슈가 되어 있습니까? 자, 정의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예전에 유도등 목적 해가지고 정의가 아니고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입체형 유도등이라는 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정해 보시면 우리 그 입체형 유도등도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정의 중에서 볼 만한 게 삼선식 배선이라는 게 명확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정의 중에서. 근데 출제는 됐습니다. 근데 정의는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2가지 정도의 정의 정도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피난구 유도등 중에서 입체형 유도등과 관련한 부분들은 보시는 게 맞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피난구 유도등에 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유도등 설치 기준 그 외에 기출됐던 부분은 몇몇 가지 문제도 앞서 보면 있거든요. 뭐 제격의 거실 통로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 하여튼 그렇게 출제된 거 있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원도 사실은 앞서 출제된 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가 출제된 게 아니고 어떻게요? 일부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조명 등 비상전원 용량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비상조명 등은 설치 대상부터 사실은 출제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뭐 출제를 한다면 휴대용 비상조명이 사실은 조금 눈에 띄거나 내지는 비상조명 등의 설치 제외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 얘는 그나마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작은 그런 부분들. 자, 소양수, 소하수조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한 11회 정도 설계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된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설치 대상부터 한번 봅시다. 설치 대상 해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별표사죠. 별표사가 이제 설치 대상인데 추가됐던 게 뭐였습니까? 자원순환시설 이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본래 소방수 설비가 대상이 연면적 5,000이죠. 연면적 5,00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주위 대지 경계선으로도 180m 이내 뭐가 없으면 상투형 배수관이 없으면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소화수조 조소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간섭가스 100톤, 그리고 자연 순환시설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설치 대상이. 그래서 거기에서만 해도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준은 너무 작죠. 근데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소화용수 설비 같은 경우도 11회 출제되고 그 이후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쓸 것들이 중간중간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펌프와 관련한 부분들은 한 번도 출제된 이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설비
한참 출제됐어요. 13, 14, 15, 16 뭐 이렇게 한 4번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출제되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뜸하게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 방식. 첫 번째가 제한 방식. 그리고 정의에서도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뭐 제한 경계가 어떻고 폭이 어떻고 수직거리가 어떻고 이 부분이 가장 해석에서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예상 제한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정의 보시면 거기서도 시작을 해가지고 제한 방식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극기 이런 것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죠. 제가 금방 언급했던 것들이. 그래서 쓰는 형태로 기술하는 형태로 이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극기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점검 회기 중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퀀스 동작해야 되는데 극기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광유권은 폐쇄돼야 돼. 이거 인접구역 극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점검을 했었을 때 인접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극기를 해야 되고, 우리 화재실 예상 전격은 어떻게 해요? 극기가 되는 게 아니고 유익구는 폐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거는 점검행위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나쁘지 않은데 그 내용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 나머지는 웬만큼 언급이 됐어요. 언급이 됐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조금 준비가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꾸준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방연풍속 측정 방법이 부적합시 조치 방법. 요거는 사실 출제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성능시험 기준이죠. 성능 기준이죠. 감행위 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됐던 출입문 누설 틈새 면적 누설량 구하는 거. 요거 이제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시험 측정 조정 출제가 됐습니다. 자, 송풍기 풍량, 덕트 내 평균 풍속, 달시, 바이스 방식에 의한 덕트, 마찰, 손실, 최저 배출량 요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꾸준하게 가지고 있고, 사실 가장 점검스러운 문제는 시험 측정 조정이죠. 얘네들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꾸준하게 문제는 지금도 현재 이거는 시사적인 부분으로서 꾸준하게 재현 설비가 문제다라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현 설비에 대해서 특히 특피 재현, 부속실 재현이죠. 그죠? 부속실 재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측정 조정이 사실 우리 관리사에 가장 적합한 그런 내용인데, 얘네들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해 보여?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해 보여? 정우 씨.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특비 지원에서. 응? 내가 입에서 이제 나오는데 지금. 자, 이제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단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성능이 나와야 되죠. 얼마 나와야 됩니까? 0.1MPa, 뭐 80m 보면 이런 거 나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러면 제연설비에서 오면 40파스칼이 어떻고 12.5파스칼이 어떻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차가 관련한 기준 맞습니까? 방연풍속 기준, 이걸 오버를 했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게 과합 배출 맞습니까? 그죠? 과합 배출이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게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치 기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게 이런 방연풍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유익공기 배출은 어떻게 하는데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시험하는 과정이 제일 마지막에 얘란 말이야.
시험 측정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출제가 된 부분 안 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방식 예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외 신상 공기를 그죠 옥내로 입해서 찹을 만든다. 이게 이제 전 방식인데 그거 사람들 다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어디를 긋기를 하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그렇게 긋기해서 성능을 어떻게 만드는데 40파스칼 만들고 12.5파스칼 만들고 0.7 메가퍼세컨 0.5 메가퍼세컨 요거 만들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과압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치로 과압 방지할 수 있어.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연설비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떠들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언급됐던 그러니까 출제가 사실은 굉장히 너무 오래 전에 됐기 때문에 리셋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 9회인가 8회인가 그때 출제된 거, 한 9회 정도 출제된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방식,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찹을 만드는 거예요. 찹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찹을 가지고 요러한 이제 찹에 대한 성능, 이러한 방염 풍속에 대한 성능,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과압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방염 풍속 만들라 하니까 유공기 배출하면 안 되더라. 요렇게 되죠. 유공기 배출. 기본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아져야 되고, 근데 이걸 하려고 하게 되니까 우리 어떤 방법이 있냐면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수동 기동 장치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극기팬 동작, 유공기 배출팬 동작 맞습니까? 그죠? 기타 출입문 고정 해방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뭐로도 할 수 있었어요? 발신기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신기로만 가능하다? 발신기 가능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차탄 감지기 시키면, 동작시키면 가능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다 따로 떨어진 걸로 보입니까? 하나로 이어진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이걸 하나로 이어서 표현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실무처럼 물어보는 걸 어떻게 해요? 기준으로 명확한 답이 있는 걸로 답을 해서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얘네들이지 않을까요? 그죠? 준비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제어반까지 가면은 지금 TAB를 제외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한 세트가 크게 나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공기 배출이 참 내용이 많습니다. 어렵고 많거든요. 근데 설계미 시공에서는 반드시 계산 문제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 중에서 사실 실제로 쓰는 형태가 뭐냐면은 펜을 사용하는 방식이 실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부분의 첫 번째는 유익공기의 배출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기술사에도 그 방법은 출제되는데 그 외 방법이 기술사도 출제 거의 안 됐어요.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봤었을 때 확률은 유익공기 배출하는 방법 세 가지가 제일 크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지? 우리 덕트 설치해서 배기팬 설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그나마 조금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또 다른 형태로 보면은 개폐기라고 표현되는 외벽에 설치하는 우리 뭐 있습니까? 일종의 비현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설치된 거는 없는데, 근데 시험으로 출제를 하기엔 딱 적합한 양에 적합한 내용으로 표현도 또 뭐라고 돼요? 외벽에 설치한 배출구를 개폐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니까 수험생들을 뭐로 빠뜨릴 수 있습니까? 개폐기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외벽에 설치한 배출구라고 안 할 수도 있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딱 그 정도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으면 방법이 없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연결총수한 방수 설치 제외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결총수는 같이 하면은 뭐하고 먹고 들어가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비상 콘센트하고 이제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표현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배관하고 접속하거나, 그 수직 배관의 설치 장소, 뭐 이렇게 해서 내하구적으로 뭐 설치한 그런 장 설치라 뭐 그런 내용들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있었었고, 나머지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우리
방수기암 설치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들. 연결차주 출제가 없습니다. 출제가 없습니다. 출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어떻게요? 출제될 확률이 많다. 설치 대상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들이니까 하고 가십시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정도로 이제 보시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코는 17회 출제됐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같이 먹고 들어가는 부분들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무통은 LCX 갭을 표시사항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무통은 비교적 꾸준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양에 비해서는 꾸준하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으니까, 예전에는 무선 이동 중계기 이렇게 되는데 이동이라는 거 빼고 무선 중계기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되게 개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내용보다는 뒤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좀 몇 번의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배기, 분파기, 무선 이동 중계기가 아니고 무선 중계기 이렇게 개정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지하구입니다. 연소방지 도료와 난전테이프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예전에 개정되기 전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완전히 됐죠. 개정이 완전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세팅을 해야 되지 않냐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게 기존 지하구의 특례입니다. 기존 지하구의 특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 지하구의 특례 따라오면 또 뭐도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죠. 기본적으로 특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는 기술 기준에서도 특례가 있었었고, 그죠? 우리 소방시설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맞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지하구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소방시설법에서 8조입니까? 13조입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거기서 특례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한 세트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비상전원 수원 설비 지금 이슈가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로 보시게 되면 큐비클형 해가지고 환기장치가 예전에 설치된 적이,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출제하기 쉬운 부분들은 방화구역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부분들로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해운대 C클라우드에서 비상전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용 전원의 설치 기준 이렇게 보게 되면 상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단기 1차 측이 어떻고 2차 측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분기해서 이런 게 기억납니까? 그거 일단 하나는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슈가 되는 거.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화재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일단 느낌만 가져가십시오. 자, 느낌만 가져가시는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발전기가 동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화재가 발생 쇼트가 나니까 차단되면서 전원이 조명이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발전기가 안 돌았다는 거예요. 안 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차단기가 또 메인 차단기가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이제 문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접근할 수는 뭐밖에 없어요. 상용 전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한 가지하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개 가지고 결선도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딱 그 두 가지. 요거는 약간의 지금 잘 이슈화 되지 않은 시사성 있는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도로터널 물분무 수원 용량 방사된 수원의 보충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분무 출제된 거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은 비열이 어떻고 잡열이 어떻고 이렇게 기준을 베이스로 출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베이스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디에요? 설계에 좀 가까운 내용이고 점검에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보면 아주 오래전에 출제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굳이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 비상조명 등 정도, 무통 정도. 근데 양이 되게 작아요. 양이 되게 작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언급이 한 번씩 됐었던 그런 내용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층건축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은 계속해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피난전격 설치, 소방시설 인명구조기구, 피난주도선 제외, 피난주도선 설치 기준 3가지,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4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내사전 수원 동력 고가수 방식 적용 가능한 중층부 가장 높은 층 노즐의 방수압 연결 송수관 동력 연결 송수 압력 옥내사전 갑송식 네 가지 방식. 오는 실물을 좀 베이스로 하는 계산 문제가 약간 만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즉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또 피난전기의 전설비 설치 기준 요렇게 출제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거는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성능이주 수방 설계라는 형태로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출제됐던 부분들은 최소한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은 째깍 써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임시방설 지금 설계에서는 지금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점검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는 한번 가져가 보자. 안전관리자 관련한 내용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 최소한 그거 하나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진 설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이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관리자 업무 영역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출제된 이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출제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 근데 가급적이면 좀 작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진, 매진, 재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진 분리요. 그리고 배관의 설치 기준인데 배관의 버팀대를 요렇게 설치하라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고 출제가 된다면 횡방향 일부, 종방향은 이미 출제된 바 있거든요. 그 수익 배관 버팀대 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횡방향은 양이 딥다 많거든요. 부분 쪼개서 해야 됩니다. 부분. 근데 확률은 조금 작습니다. 확률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작은 부분들이니까 그거 일단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순설 경보기 왜 이렇게 되는데 가스순설 경보기 분리형 탐지 및 단독 경보용 설치 제외 장소 이렇게 됐으니까 가스순설 경보기는 출제 가능성이 현재 작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외에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서 언급되지 않은 게 고체 로졸하고 전기 저장 시설인데 고체 로졸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워낙 다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 저장 장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내용들이 훅훅 있습니다. 더블 인터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일단은 하고 가십시오. 일단은 시험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도 사실 그 두 가지 중에서 고체 로졸 같은 경우는 우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 나중에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관리사 점검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저장 장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셀이나 컨테이너 같은 데 넣어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차후에는 이게 이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접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그런 선이 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 조금 쉬었다 지나도록 하겠습니다.